네, 렉스턴 스포츠 새로 나온 쿨맨 버전을 가지고 오프로드를 지금 뛰려고 합니다. 자, 제 옆에는 성수동 카발렛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성수동 카발렛 대표 허선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수동 카발렛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둘이 친구라서 그냥 말 편하게 하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스턴을 타봤잖아, 처음으로 오늘. 어때? 일단은 오프로드용 차인데 편하게 탈 수 있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차를. 생각보다 이게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불편하지 않지. 생각보다 국내 지형에 딱 잘 맞춰서 판매된 차량 중 한 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방에서 특히 이게 뭐 농사 일을 하시거나 SUV와 트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차 중 하나가 바로 렉스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렉스턴 관련된 리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2.2 엔진, 2.2 디젤 엔진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이 단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때? 2.2 디젤 오늘 처음 타봤는데. 이제 픽업 트럭이 일단 출력은 좋아야 되는데 좀 힘이 아쉽다? 힘이 아쉽다. 그런 느낌은 좀 있고, 근데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막 그냥 편하게 약간 뭐 오프로드가 아닌 이제 편하게 뭐 일상생활용으로 뭐 짐 싣고 뭐 그런 용으로 쓰기에는 괜찮다 라는 생각이지. 사실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시속 100km까지는 100km? 시속 한 120까지는 무난하게 뭐 솔직히 거기까지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저희가 민통선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군사 시설까지 들어갔다 오면서 이제 고속주행도 좀 해봤는데, 일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 고속주행을 해봤는데 한 120까지는 좀 여유롭게 주행하는 것 같고. 혹시 라이트가 꺼져 있으신 분들은 오토 라이트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오프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러 좀 천천히 가는 것도 있지만은 뭐 절대 부족하다, 한국 지형에선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콜로라도나 아니면 뭐 많잖아, 요즘에 나온 6.2 시에라 모델이나 아니면은 포드 같은 차량들이랑 좀 비교해보면, 일단 근데 어떤지? 배기량 자체가 그쪽은 대배기량이고. 근데 포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배기량이 아니잖아. 2.0 디젤 모델이라. 그렇지. 국내에서 파는 거는 랩터 뭐 그거 얘기하는 거야? 레인저? 레인저, 랩터 레인저, 뭐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사실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편의 기능도 솔직히 나쁘진 않다고 나는 보거든. 그렇지. 기존에,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제가 이거 런칭할 때부터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모니터가 9인치였어요. 이 인포테인먼트가 9인치였는데 여기는 이제 12.5인치가 적용돼서, 기존에는 이제 사이드로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제 에어벤트가 하단으로 들어가고 화면을 대폭 키웠습니다. 화면에 대해서는 좀 어때? 화면은 요즘 추세에 맞게 잘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넓어서 보기 좋지 뭐. 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화면이 커진 건 좋은데 화면이 조금 내려갔으면 좋겠던 거? 약간 시야에 방해가 된다? 아니, 그 방해도 방해지만은 이 뒤에 이 오디오가 안 보인다? 사실 이제 시동을 딱 하면 오디오가 싹 올라오거든? 근데 이게 지금 안 보여, 잘. 운전자가 조금 포지션을 낮춰놓으면 이게 좀 안 보이고 거슬리는 느낌이 살짝 있고. 야, 감성을 만들어놨는데 잘 보지를 못하고. 이게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시동을 딱 켜면 요게 플랫해가지고 대시보드가 플랫해서 오디오가 싹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 근데 얘는 그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 안 보여. 근데 걔는 그냥 시동 켜면 그거부터 먼저 보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얘는 좀 그런 맛이 좀 떨어졌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좀 내려가면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내비가?
내비가 생활 자체가 또 그런 단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대학 나오시고 박사과정 하셨던 분들이 만든 차라 이제 배우신 분들도 네, 다르긴 배우신 하니까. 분들이라 저희가 뭐 이게 그냥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이건 취향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 우측의 낙석으로 인해서 네. 도로폭이 매우 좋습니다. 주의해서 주행 바랍니다. 자, 지금 가는 이 도로는 일반인 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석이 떨어졌고요. 이런 낙석도 좀 피해가는 네. 이게 지금 예상치 못한 지금 코스거든. 그리고 지금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치? 네.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 도로 상황이 안 좋았었다 그래요. 그래도 많이 말라가지고 많이 좋아진 코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와 앞에 인스트럭터 분을 따라가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2.2 디젤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럽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가솔린 모델이 없다는 거, 네, 그런 게 살짝 아쉬운 네, 그런 부분이지. 그냥 전체적으로 뭐 이 차량을 뭐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 혹시 있어요? 만약에 도심지에서 탄다 네. 라고 하면은 뭐 가족이 있을 경우 뭐 캠핑이라든지 그런데 가는 데는 요즘에 막 이런 오프로드 길을 뚫고 캠핑장을 가진 않잖아, 대부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짐 같은 것도 많이 실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지 그치. 약간 그런 혜택도 좀 있을 수 있고. 일단은 부가세. 그렇지.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그거는 사업자만 해당이 되잖아. 그쵸. 그게. 그러니까 사업자들한테 추천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네, 그래서 부가세로서 10%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관련된 이제 세금들도 이제 거기서 추가로 또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5천만 원짜리 렉스턴 스포츠를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실제 구매는 대략적으로 한 7,800만 원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그렇지. 네, 7,800만 원 정도 빠진 금액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배기량 차들, 이런 차들 사실 뭐 대배기량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게 이제 세금은 화물차세가 화물차 싸니까. 세금으로 한 그치. 28,000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사실 저는 이제 도심에서 타시는 분들은 이제 좀 공사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사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회사 차량으로 짐을 좀 많이 싣고 다녀야 되는데 SUV도 갖고 싶고 트럭도 갖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농촌에서 귀농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 차를 사드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또 한 번에 이제 철조망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인증을 받아야 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어를 4륜 로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계기판에 4륜 로우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기어 레버를 N단으로 변경하신 이후에 4륜 로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이제 도로가 아닌 진짜 산길이에요. 산길이고 아마 이 길도 그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산림청이 관리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도로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냐? 저거 칸이야? 그러지. 칸인가? 아, 칸이구나. 칸 써있구나. 네, 칸.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쿨맨이라는 새로운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외장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데,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구형 모델도 받고 이제 신형 모델도 받잖아. 그러니까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차이가 그릴도 있지만은 세로형 DRL에서 그치. 가로형 DRL로 바뀌었단 말이지. 근데 가로형 DRL이 내가 봤을 때 더군다나 뒤에 바로 차량 샌드베이지 같은 그런 컬러를 적용하니까 뭔가 되게 차가 큰데 DRL이 조그맣게 들어가니까 그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에이. 느낌도 살짝 들어가거든. 살짝. 살짝. 아니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롤스로이스가 화내고. 아 그런데 일단 디자인적인 요소는 분명 이뻐졌지. 그러니까 세로형 디자인도 솔직히 저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가로형 디자인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좋아졌다.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저 때문에 지프를 샀다가 굉장히 후회하고 지프를 팔았던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지프를 사실 오프로드를 안 다녔잖아. 그치. 온로드만 타는 용으로 사실 샀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얘가 그때 얼마였지 지프? 그래 한 4천 후반 거의 5천 돈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지프 8천이야. 내 거는 그때 마지막 바뀌기 JK였잖아. 네, JK 지금은 JK J. 모델이고 그다음에 그 저거잖아. 그 스포츠 모델. 그지. 네, 스포츠 모델. 첫바지였지. 가장 싼 모델. 응. 근데 지금 지프가 JL 모델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지금 파워탑 윈도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아 그때 다 그거였는데 소프트. 네. 다 손으로 폰으로 닫아야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내리막이 지금 많은 관계로 HDC 기능 ON해서 주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HDC ON. 핸들 좌측 하단에 보시면 HDC ON을 하면 이제 내려갈 때 힐클라임이 첫 됩니다. 번째 버튼이라 누르시면 내리막에서 자동으로 제동 들어가면서 주행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로 시속 아마 이게 10km인가 15km인가 미만에서만 아마 사용이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쨌든 뭐 지프 모델이 그때 가장 주행 시에는 악셀을 뺐다 밟았다를 자주 하지 마시고 악셀을 지그시 밟으면서 충분히 텐션을 살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지금 저렴한 모델이 한 6천 정도 한단 말이야. 지프가. 근데 얘는 한 4천? 3천, 4천대에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콜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풀옵션으로 해서 4천 후반, 5천대 정도 되는데 근데 얘는 글래디에이터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굳이 따지면 네. 글래디에이터도 근데 한 8천 정도 할걸? 얘는 비싸. 네. 글래디에이터랑 8천 넘을 텐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가격이 3천 이상 갭이 나는 거잖아. 그치. 어때? 글래디에이터가 나쁜 차라는 건 아닌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라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려 그러면은 메리트를 생각해서 이 차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어차피 강화구가 낭떠러지 코스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주행 바랍니다. 오른쪽이 완전 낭떠러지예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앞에 차도 조금 조금 이제 힘들게 올라가지만은 뭐 이제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못 올라간다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그런지 도로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주행했을 때 이 높낮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중간중간에 돌을 밟으면서 가는데 앞차 움직임 보시면은 뭐 딱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라고 하시지만 생각보다 조금 빡센 도로는 맞습니다. 근데 쇼기 약간 재기능을 해서 되게 무난하게 가는 것 같다. 아니 근데 편하잖아. 그렇게 막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진짜 엄청난 하드코어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으시면 저는 솔직히 렉스턴보다는 지프가 맞다고 봐요. 하지만은 우리나라 그냥 이 정도 우리나라의 오프로드 코스를 지나서 가는 웬만한 캠핑장은 렉스턴 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차피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자, 이번에는 쌍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쌍용에서 이제 KG 모빌리티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 이름 바뀐 거야? 이게 이럽니다. 요즘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근데 아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에이, 그럼 로고는?
로고 저기 이게 없잖아. 로고 바뀌었잖아. 아니 그거 뭐야 옛날 체어맨 로고랑 응. 동그라미 2개랑 이게 그 렉스턴 로고잖아. 아니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쓰던데 아까 보니까. 그거 너 구형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형도 그렇고. 아니 그 구형차는 그렇지. 근데 이제 앞으로 날개로 다는 지금 거야? 우리가 타고 있는 차의 뒤에 밑에를 보면 KG 모빌리티라고 써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쌍용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고 KG 모빌리티라는 이름의 엠블럼, 그 맙소사. 엠블럼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이라는 이름은 사라졌고요. 이제 KG 모빌리티라는 이름인데 일단 쌍용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 쌍용하면 뭐 다들 코란도 아니야? 코란도. 코란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한때 이제 무쏘를 타셨던 분이라서 근데 굉장히 만족했어요. 그리고 무쏘가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좀 요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엔진에 그렇게 뭐 엄청난 기술력이 있지 않아서 벤츠 엔진을 넣은 차도 있어요. 그래서 벤츠 엔진 넣은 엔진 그 무쏘들은 막 40만 50만 이렇게 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했던 차량이었고 그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었지. 그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SUV 그리고 화물 트럭 그리고 군용 차량들도 사실 쌍용차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 포지션을 이제 쌍용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KG 모빌리티가 가져가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G 모빌리티 이 6글자잖아. KG 모빌리티. 그치? 7글자네. 7글자 KG 하면 7글자인데 이게 어때? 7글자인 브랜드가 있었나? 우리가? 자동차 브랜드 중에? 이렇게 길었던 브랜드가 뭐가 있지? 알파 로메오 이거 5글자잖아. 아이 근데 이것도 이제 줄여서 부르지 않을까? KG 뭐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다 줄여서 부르는 하긴 거잖아. 메르세데스 벤츠 그게 메르세데스 그래. 벤츠가 있구나. 뭐 글자 수는 상관없는 걸로 그러면 그리고 KG 나중에 뭐 KG라고 뭐 하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아. 와 지금 도로가 생각보다 되게 빡센 도로인데 근데 괜찮다 차. 되게 빡센 도로인데 되게 편해요. 그리고 KG 모빌리티를 보시면은 뒤에 이제 KG 그 다음에 KG 대문자로 들어가고 이제 모빌리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뒤에 이제 RGB 스탠스 RGB 스탠스 형이 얘기해준 것 중 하나인데 뒤에 이게 KG잖아. 근데 앞에 그런 이제 숫자 엠블럼 구해가지고 100km 모빌리티 이렇게 튜닝을 또 많이 할 것 같다. 옛날에 저거 있었거든. 해외에서 그 장난친 것 중 하나가 여기 4곱하기4 저기에다가 그 애기가 매직으로 는 16? 아니 8 웃기려고 또 8이야? 8 16이 아니라 8이야? 아니 16 쓴 사람들도 있어. 근데 8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웃겼던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KG 모빌리티 엠블럼 가지고도 좀 재밌게 좀 튜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 KG 뭐가? 모빌리티? KG 너 진짜 모르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가 이제 쌍용 자동차를 이제 KG 그룹, KG 모빌리티에서 이제 인수를 한 거지. 근데 이게 KG 그룹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듣보잡 이런 말 써도 되나? 듣보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트랙션을 꾸준히 살려서 올라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것 중에서도 KG가 들어가는 봤던 것 같아. KG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KG 케미칼도 있고 그러니까 KG 그룹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그룹이라서 단일 회사에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게 아니라 굳이 따지면 이제 뭐 계열사 중 하나로 자동차 그룹에서 회사를 인수한 거겠지?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CJ나 뭐 LG나 삼성이나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 같이 계열사가 있는 회사가 인수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길이 좁아진다. 좁아지고 근데 계속 좁았어요. 계속 좁았고 일단은
조금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스티어링이 되게 가볍네. 좌측이 와. 낭떨어지고 이 코스 매우 좋습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우측으로 지금 힐? 살짝 붙어서 주행할 수 있도록 그거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되는 거. 지금 그거 쓰고 있거든. 그래서 걸려? 지금- 제동? 제동 걸리니까 뭐라 그러지? 그 기어 단수 낮춰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 엔진 브레이크가 엔진 되는 거? 브레이크 걸어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 근데 순간 이게 저기서 올라올 때 뒤에가 탁 틀렸었어요. 그래서 순간 이 낭떠러지라서 순간 시겁했지만 그래도 네 안전하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네, 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좌측에 여유가 많이 나올 건데. 없습니다. 솔직히 칸 때만 해도 되게 반응 괜찮았잖아 근데. 뭐 꾸준하게 파니까 우리나라 픽업 시장에서 뭐 콜로라도도 많이 팔리고 네, 이제부터 아주 험난한 다운힐이 이어집니다. 이게 험난한 게 끝이 아니었군요. 그 조절 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 온 하셔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거 등산로 아니야? 등산로? 등산로인데? 그래 이게 오프로드잖아. 그래. 근데 맞네. 오프로드 하시는 분 형들 이게 하면 이거 웃어. 그지? 웃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이 정도의 저도 이제 지프나 아니면 콜로라도나 뭐 여러 브랜드로 오프로드를 많이 즐겨봤지만 야이씨 빡센데 생각외로? 야 빡세. 이거 잘못하면은 차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넘어가지. 아니 이 옆에 꼬랑 있잖아요.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데서 차이 먹으면 이 쪽팔린 거거든. 네. 차량 감기요. 내리막길은 지금 진입하시는 차량 잠깐 스톱하시겠습니다. 앞차량 다 내려가면 우리 내려가고. 와 여기는 진짜 아니 그리고 이거 등산 코스 아니야? 등산로 같은데? 응? 이거 차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산림청은 과연 여기를 뭘 타고 올까? 갑자기 궁금하네. 여기 안 들어오지 않을까? 아니야 이게 그래도 찻길이야. 이게 군사 목적 및 산림 관리 목적으로 돼 있는 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옆에가 여전히 낭떨어집니다. 큰일 난다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뭐 집에 못 가는 거지 뭐. 이씨 무슨 벌레 들어왔어. 내가 지프도 많이 시승해보고 뭐 지프 캠프나 뭐 오프로드도 많이 뛰어봤지만 렉스턴이 절대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궁금한 점 없어? 이 채? 글쎄, 나는 화물차를 생각해본 적이 없네. 픽업 트럭을. 근데 이제 진짜로 내가 세금이 싸잖아. 나같이 일반인들이 대부분일 건데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개고 일반인 기준으로 거의 픽업 트럭을 보는 경우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기 좋으니까. 나는 이제 요거 한번 생각해봤던 게 우리 첫째 아들 스키 타고 싶다 그래갖고 그거 싣고 가면 괜찮겠다. 그러면서 이제 캠핑도 지금 안 하지만 이제 남들 이제 하니까 정서에 좋겠다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아주 지그시 꾸준하게 누르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데일리로 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차가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담은 되는데 놀러 갈 때 좋겠지? 주말용? 잠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돌리나 봐. 돌리네. 자, 좀 쭉 들어가실게요. 네. 여기서 뭐야? 차를 돌리는 건가? 몰라. 스톱. 자, 방금 전에 도착했던 곳이 전두환 전망대라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평화의 댐을 이제 시찰하기 위해서 만든 전망대인데, 일단은 일반인들은 여기에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만나실 수 없고, 그리고 일단 전망대는 다 안전상의 이유로 다 부셔놔가지고 사실 볼 건 없어요. 하지만 한눈에 딱 평화의 댐이 보이는 그런 위치의 중턱에서 차를 돌려서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렉스턴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차량 추천한다 안 한다?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괜찮다. 근데 뭐 오프로드를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있나?
사실 이 차는 저는 그래요. 오프로드를 즐기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달릴 수 있으니 우리나라의 어느 곳이든 다 달릴 수 있다. 요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뭐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SUV 그리고 트럭에 대한 넓은 적재성 그리고 뭐 다양하게 캠핑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앞차 같은 경우는 카텐트가 이제 적재가 돼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이제 텐트만 딱 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그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저까지 가능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있다면 사업자분들이라면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도 트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 28,000원 정도면은 뭐 자동차 세금도 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사업자분들에게는 좀 유용한 차량이 아닌가. 그리고 얘도 아다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럼 보험료가 좀 싸겠지 그러면? 그럼요. 보험료도 크게 안 비쌉니다. 생각보다 이 차량이 사고율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근데 보험료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딱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차의 단점은 뭐다? 브랜드겠지. 브랜드다. 브랜드다. 차량 가격, 동급으로 봤을 때 콜로라도나 뭐 다 비교해 봤을 때 적게는 뭐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뭐 많게 차이 나는 뭐 지프 글라디에이터랑 비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차량 크기나 뭐 엔진이나 브랜드의 뭐 기타 등등 뭐 어렵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사실 이 차량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고 오프로드를 오늘 타봤을 때 절대 부족한 느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도 좋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 어댑티브 크루즈라든가 아다스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차량에서 깔 거는 사실 깐다고 하기보다는 이 차량에서 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망설이게 만드는 거는 이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쌍용 자동차에서 이제 KG 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이제 KG 모빌리티가 기존에 이제 쌍용 자동차가 하지 않았던 이런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이런 말이 살짝 있는데,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현대, 기아, 쉐보레 이런 차량들은 정말 많은 유튜버와 많은 블로거 분들이 차량을 리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자동차 브랜드에서 차량 지원이나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가서 좀 차량을 리뷰해 볼 수 있는데, 쌍용 자동차는 사실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렇게 차를 지원을 해주거나, 그리고 기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아서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다양한 차량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다양한 시각에 대한 리뷰를 좀 많이 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KG 모빌리티가 이렇게 사명이 바뀌고 나서 인플루언서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KG 모빌리티의 활동을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블로거분들이 있으니까요, 저희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컨텐츠도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성수동 카발레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총평. 일단 뭐 라스카도로님 따라서 뭐 좋은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쌍용이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이제 렉스턴 칸 이런 이제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KG 모빌리티가 약간 이제 뭔가 이런 정통성, 뭐 꾸준하게 이어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뭐 브랜드 값어치라든지 뭐 차의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돼서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아봐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